네, 안녕하세요. 해피포유 부동산 브로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로 문제는 2025년부터라는 주제로 제가 녹화를 이제 하는데요.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이제 제가 데이터를 분석으로 통해서 앞으로 좀 미래 방향성을 부동산 관점에서 좀 예측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최대한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좀 경청해 주시면 정말로 뭐 본인 재산의 부동산을 잘 방향을 잡아서 정말 수억, 수십억의 이제 이익을 또는 손해를 면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경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2025년부터 해서 2026년도까지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추석 전에 지금 국토부에서 공급 부족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죠. 공급 부족이라는 게 이제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다는 건데 착공이랑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뭐 지금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것들 뭐 빨리 좀 많이 줘라. 뭐 대출도 완화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 모든 부동산들이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할 것 같고 26년, 25년 걸쳐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서부터 21년도에 이제 부동산이 아파트가 많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이제 21년도, 22년도 끝물에 이제 빌라랑 오피스텔이 일부 상승했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있었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었죠.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서울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 이제 수도권까지 이제 그게 20년도, 21년도에 이제 같이 확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만 공급이 부족이었고, 빌라랑 오피스텔은 공급이 충분했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하자면 공급 과잉이었는데 좀 표로 우선은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 지금 서울에 2023년 9월 10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원룸 월세가 지금 급등하고 있답니다. 지금 신촌 원룸 80만 원대 치솟아 뭐 신축 원룸 예전보다 뭐 20, 30% 급등, 뭐 연대학 50% 급등, 지금 원룸 급등이라는 지금 기사들이 월세 급등이라는 사실 지금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우선 신축 오피스텔이 2022년도 대비 굉장히 지금 급감을 했고요. 23년도에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구역을 많이 지정을 했어요. 뭐 신축 통합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권리 산정 기준을 또 정하면서 신축 빌라를 지으면 청산을 당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전세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새로 지면 이게 전세를 넣어야지 이제 그 매수자들이 붙는데 지금 이제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한 짓기도 힘들고 재개발로 인해서 또한 이제 23년도 초부터 해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대학생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서울로 이제 지방에서도 와가지고 학교에 다니고 있고 또한 지금 2023년도 기점으로 이제 해외 유학생이 이제 여행자까지 지금 서울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갱신 청구로 증거가 이제 많이 쓰면서 또 새로 나오는 호실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당연히 신축을 선호하는 부분. 신축은 지금 이렇게 공급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원룸 월세가 급등 중인데 제가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오피스텔 지금 이 하늘색 선이 지금 공급입니다. 2023년도에 지금 18,000세대인데 전국적으로 과거에는 10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거의 뭐 5분의 1 토막 이상 났는데 2023년도에 이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이 공급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죠. 그럼 반면에 과거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얘기죠. 이게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 공급이 굉장히 많았고 반면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뭐 오피스텔도 현재 주택수에 들어가고 여러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 없었어요. 또한 빌라 공급 역시도 최근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최근에 전세 사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빌라 공급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고 결국은 아파트 급등기에는 오피스텔과 빌라는 그래도 공급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했고 결국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보통 착공을 하고 한 2, 3년 뒤에 이제 입주를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뒤에 입주를 하고 이게
뭐 예전에도 누가 얘기했듯이 뭐 빵처럼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빌라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최소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뭐 심지어는 4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미 23년도 말이면 지금 여기서 3년을 더하면 26년도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상당 부분 이미 공급이 이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안 된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미리 이제 예지를 해서 이제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게 뭐 건설사에 뭐 여러 가지 보증도 해주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심리 자체가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공급이 부족이 이제 입주량으로 이제 폭감이 나면 임대료도 폭등을 하고 매매값도 굉장히 자극을 하겠죠. 문제는 27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해야 되는데, 25년도, 6년도에 매매 가격이지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가가 폭등을 하면 이건 분명히 선거를 치르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을 지금 미리미리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짓질 않고 있답니다. 이번 요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땅짓고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제 저번 달 기사인데, 여기서 표를 하나 제가 발췌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단독주택이 2022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2023년 상반기 마이너스 35%. 지금 우선은 단독을 부셔서 빌라를 줬는데, 단독을 지금 짓는 수요가 없으니까 단독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지금 당연히 짓질 않고, 지금 연립도 지금 짓질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좀 줄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물가도 올라가지고 공사비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누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빌라를 짓더라도 전세가 들어와야 되고, 매매가에서 전세 차이가 뭐 과거에 뭐 5천에서 1억 차이였다면 지금 이제 1억, 2억이 차이가 나도 사람들이 투자하려는 수요가 없고, 설령 신축 빌라를 지은다 치더라도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뭐 후보 지역입니다. 그럼 청산됩니다. 누가 이걸 투자자가 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빌라,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아까 이제 위에 표에서 말씀드린 이제 오피스텔까지 지금 심각하게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이러한 공급 부족은 결국은 서민들의 이제 그 1인 가구부터 해서 이 공급이 이제 연쇄적으로 나중에 다인 가구까지 이제 힘들 것 같고요. 숫자로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다세대 빌라 방금 얘기한 거 인허가 굉장히 급감했죠.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PF 보증도 확대하려고 해도 지금 굉장히 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고, 지금 연간 목표 지금 44%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고,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 물량이 2023년도는 3만 가구인데 지금 8천 가구로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죠. 분양도 지금 굉장히 못했죠. 그리고 착공도 못했죠. 착공 인허가가 지나야지 이제 또 한참 있다 분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준비하는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2025년도는 뭐 100% 확실하게 지금 아파트부터 해서 빌라, 오피스텔, 뭐 모든 주거에 관계된 건축 부분들 입주 물량이 심각하게 이제 마이너스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원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1인 가구,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뭐 다가구, 이제 원룸 수요는 거의 임대 수요밖에 없겠죠, 거의. 그렇다면 이제 아파텔이라고 하는 투룸 이상 이제 오피스텔 수요도 거의 임대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죠. 근데 빌라나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나중에 아파트로 변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시세 차익인 경우가 있고, 또는 뭐 재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매매가 되겠죠. 결국은 아파트는 이제 주거의 안정성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이게 언젠가는 이 동네가 주택가 지역이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투자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만 한정해서 지금 약간만 일어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오피스텔, 빌라 매수 수요 자체가 지금 굉장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 임대에 관계된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그 상승 압력을 받을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언젠가는 아파트로의 임대 가격 상승과 매매 가격 불안을 초래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자료에서 보시면, 빌라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들이 분양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기피에 따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오피스텔이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누가 또 살려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방금 말씀드린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같은 것들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보통 이제 22년 1월 이후로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신축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해도 아니 현금 정산되는데 누가 그걸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곳이 지정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지정이 안 된 곳들도 추후에 지정이 되면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장애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은 결국 지방에서 서울 선호 현상은 계속 강화되고 있고 2인 가구는 지금 서울은 계속 증가가 될 것 같은데 특히 1인 가구는 엄청나게 서울은 증가를 할 것 같은데 소형주택 공급은 계속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서울의 원룸 월세는 계속 급등할 것 같고 전세는 지금 계속 기피하고 또한 아파트 전세는 선호가 되는데 아파트 공급 역시도 좀 줄어들고 있고 오피스텔 빌라는 계속 지금 월세로만 선호를 하고 있고 결국은 공급 부족은 아파트는 25년 6년도는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임대 가격 상승 압력은 불가피한 건 이제 뻔한 일이고요. 매매 시장 역시도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더라도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또 빌라 부분은 매매 시장은 굉장히 좀 자극을 받지 않을까. 이 빌라에서 매매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재개발 가능성, 나중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가 지역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가겠죠. 그 가격 부분이. 그래서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순서가 결국은 이제 아파트부터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뭐 강남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투자 시장이 같이 움직이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개발 가능한 지역의 빌라나 연립을 이제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이제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도 이제 부셔서 뭐 바로 아파트로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게 이제 개발이 불가한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곳들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보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 가능 지역의 빌라까지 해서 이제 향후에 매매 시세가 상승이 되겠는데 25년도, 26년도에는 이미 이제 그때는 뭐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굉장히 없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계속 공급이 돼야 전세도 안정이 되거든요. 특히 아파트가 어디 뭐 대단지가 3천 세대가 들어온다. 그럼 뭐 그 일대는 몇 달 동안은 전세 가격은 초토화가 됩니다, 보통.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없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 시장부터 매매 시장까지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상담을 받는 여러 이제 뭐 아파트 매매를 고민 중인 분들의 생각은 연초 대비 많이 올라서 그때 가격을 기억해서 지금 비싸서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시고 또는 국내 위기가 한번 딱 오면 그때 폭락할 거니까 난 그때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갈아타긴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집은 연초 대비 그래서 올라서 좀 좋긴 한데 내 집을 팔려고 하니까 또 요즘 좀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잘 팔지도 않고 목표로 한 집은 내가 지금 오른 것보다 더 올랐고 그래서 고민이고 또한 뭐 최근에 유튜브나 SNS에 뭐 폭락론인 분들이 지금 어쨌든 23년도 초에는 떨어졌었으니까 결론적으로 23년도 지금 10몇 프로 이상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폭락을 한번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여러 영상들을 보고 또 많이 좀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고 결국은 무주택자가 이제 전체 인구의 40%고 그 40%에서 40%가 다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 40% 중에 몇몇 분들이 진짜 뭐 2%, 3% 분들이 연초에 사셨던 것들입니다. 그분들이 사시면서 지금 굉장히 가격을 끌고 왔고 그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 층 안에서도 지금 모든 분들이 뭐 사겠다라고 하면 이건 폭등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 분들 중에 지금 계속 그래도 뭐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어 하면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하면서 지금 가격이 지금 연초부터 해서 지금 3분기, 4분기까지 10월까지 지금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뭐 앞으로 미래에 뭐
좀 부동산이 또 막 예전처럼 금리가 초급등을 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만 아닌 이상은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큰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이제 2, 3년 후에 엄청나게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 금리가 미친 듯한 그 뭐 9% 10%가 되지 않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그리고 그럼 전세대출도 비쌀 테니까요. 그것만 되지 않은 이상 어쨌든 전세나 매매 시장은 좀 자극을 할 우려가 있고, 설령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급등을 하면 월세도 급등을 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좀 그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025년도 6년도에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면서 또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 4%대로 받으시는데 뭐 3%대로 뭐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 뭐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2년 뒤에는 좀 금리를 언젠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이다. 그러면 전세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아지겠죠. 2, 3%대로 움직일 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도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이 되면 결국은 또 2021년도 보셨던 또 그런 또 좀 약간의 그 가격 그 급등을 보실 수가 있고, 그때 되면 또 정부에서는 또 부랴부랴 여러 가지 뭐 규제를 하겠죠. 뭐 다주택자 규제부터 해서 대출 규제까지. 왜냐하면 2027년도에 또 이제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25년도, 26년도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고, 그 불안 요인들을 잠재워야 되는 게 또 나라의 목표고, 또 그렇다고 지금 현재 부동산을 폭락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2025, 3년도, 4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등할 아직까지는 그 요인이 없고, 그렇다고 현재는 급락할 포인트들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뭐 매수를 검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강남이나 이제 일부 지역은 95%뭐 거의 100%까지 회복한 곳들도 있는데, 현재 이제 회복률이 좀 약간 덜한 곳들은 좀 어떻게 보면 매수를 80%대인 곳들이 아직 꽤 많습니다. 70%, 80%인 곳들은 아직 좀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좀 아파트 쪽에 좀 한정이 돼 있는데, 이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미 이제 재개발이 확정된 곳, 또 예정인 곳들, 이런 곳들의 뭐 빌라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지 이제 양도세가 굉장히 일반 과세나 12억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건 최소 2, 3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주식처럼 뭐 한 달 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23년 제가 10월에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25년 10월, 26년도 결국은 그때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지금보다 좋아지겠냐 안 좋아지겠냐. 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 입주 물량 폭감하고 오피스텔 입주 물량 폭감합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1주택을 잘 똘똘하게 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2주택, 3주택을 추가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해피포유 부동산 에서 향후에 의뢰 주시면 좋은 거래 또 보답 드릴 수 있으니까 해피포유 부동산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